우리 공간 좌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공간 좌표는 고1 과정에서 평면 좌표에서 했던 내용이 거의 반복돼서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 평면 좌표 얘기를 반드시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기도 1번에 나와 있는 얘기가 수학상 도형의 방정식에 등장하는 개념과 공식을 재점검하라. 이거 거의 똑같이 쓰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이나 무게중심 그리고 뭐 원의 방정식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다 거의 같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만 확장됐다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잘 숙지하시면 이것도 자동으로 숙지가 된다는 소리지. 공간 좌표의 의미, 좌표 공간에서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리고 좌표축, X축, Y축,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들이 어떻게 떨어질지, 그리고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평면에 내리는 건 수선의 발을 잘 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축에 내리는 거 그것도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대칭이동, 사실 대칭이동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좌표축에 대칭하거나 평면에 대칭하거나 아니면 좌표 공간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과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길이의 합의 최소값, 길이의 합의 최소값이 나오면 대칭을 이용한다. 대칭, 평면의 대칭인지 축의 대칭인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은 우리가 2차식의 최대 최소, 2차식을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지.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도 Z만 하나 더 추가된 것 뿐이지 나머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 중점도 그렇고 우리가 무게중심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까지 하시면 되고, 구의 방정식도 우리가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점들의 자취를 평면에서 얘기하면 원이 되는 거고, 공간에서 얘기하면 구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똑같이 하시면 되고, 중심이 뭐 여기는 평면 좌표는 좀 쉽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단어는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구의 방정식,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구의 방정식 구할 수 있고, 중심이 A, B, C이고 반지름이 R인 구의 방정식도 구할 수 있고, 이걸 일반형으로 써서 X제곱, Y제곱, Z제곱 쭉 쓴 것이 구가 되는 조건은 당연히 반지름이 0보다 크다 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좌표 평면 또는 좌표 축에 접하는 구, 뭐 얘기들을 조금씩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에서 했던 얘기들이 거의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예전에 원에서 접할 때, 아니, 평면과 접할 때, 평면 좌표에서 접할 때, 그리고 평면 좌표에서 X축에 접할 때, Y축에 접할 때,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때 할 때 우리가 여기에 반지름을 A라고 잡는다. 여기는 반지름을 B라고 잡는다. 물론 절대값을 하셔야지 이게 이제 아래쪽에서 접할지 왼쪽에서 접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했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우리가 뭐 이쪽에 있다고 치면 우리가 여기를 중심을 R,-R이라고 잡은 다음에 이 식을 쭉 썼었지. 반지름이 R인 원은 이렇게 중심을 R,-R로 잡으면 된다. 뭐 여기는 R,R, 여기는 -R,R, 여기 -R,-R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다 Z만 하나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X축, Y축 공간을 한번 이제 그려보고 나면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좌표 평면, 각각의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쉽다고요. 왜? 얘는 여기에 딱 우리가 이쪽 모두가 다 플러스 쪽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되면 얘 중심 좌표가 R,R이 되니까 여기가 구의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자리가 R,R이 돼서 우리가 문제없이 풀 수 있다고, 이게. 그죠? 그렇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좌표 각각의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을 구하라 하면 X-R의 제곱, Y-R의 제곱, Z-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그지? 그렇게 돼. 근데 얘가 각각의 축에 접한다 하면
이게 이제 이거는 평면, 각각의 평면에 접한다.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이렇게 썼는데 그때는 이게 반지름들이니까 이게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모두 같으니까 R, R이라고 잡을 수 있었어. 그런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만약에 물론 이 중심은 이제 축에 접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얘를 좀 이렇게 원래대로 한번 그립시다. 이렇게 그려졌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축에 접한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각각 축의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그죠? 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뭐가 된다? 반지름이 된다.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R이 되는 거지. 루트 2R. 이해됩니까? 그래서 루트 2R로 우리가 쓰셔야 돼. 루트 2R. 반지름이 루트 2R이 되는구나.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세요. 루트 2R이 되는 거, 반지름이. X축, Y축, Z축에 모두 접하는 거는, 모두 접하는 구는. 자, 그래서 구와 좌표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다 알 텐데. 자, 여기가 A, B, C였는데 XY 평면에 접했을 때 잘리는 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얘의 중심 좌표가 A, B, 0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Z가 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Z에다가 0을 대입해서 식을 이렇게 만약에 X-A의 제곱, Y-B의 제곱 뒤에서 우리가 문제로 다 보긴 할 텐데 R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Z에 0을 집어넣어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 새로운 원에 만들어진 단면이 원인데 이거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이었고 그죠? 여기 길이가 C였어. C. 여기가 C. 여기가 R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의 반지름의 길이는 R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되는 게 맞죠. 루트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C제곱이 일로 넘어오면 R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된다는 소리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구의 위치 관계. 두 구의 위치 관계도 우리가 결국에는 두 원의 위치 관계처럼 얘네 둘이 가장 특이할 때는 외접할 때와 내접할 때니까 그게 또 똑같아요. 평면에서랑 똑같다고. 원에서랑 똑같아.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이 두 구의 중심 거리랑 같으면 외접. 둘의 차가 반지름과 반지름의 차가 둘의 차가 중심 거리와 같으면 내접. 그 둘 사이에 있으면 뭐가 된다?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외접과 내접 사이에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공통면이 생기겠죠. 면. 이렇게 만나는 게 이렇게 하나의 면이 된다고. 면이 된다는 사실 그것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만 더 추가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밖에 한 점에서 구 밖에 한 점에서 원래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그으면 원래 평면 좌표에서는 두 점이 만들어지지만 두 점만 만나지만 구에서는 당연히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런 하나의 면이 생기겠죠. 이런 면. 마치 꽃갈 모자를 썼다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 얼굴에다가 머리에다가 꽃갈 모자를 쓴 것처럼 이렇게 만나는 면이 이 전체 모자를 쓰면 우리가 전체 면이 만나니까 이런 하나의 원이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구의 교점을 지나는 구도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을 했던 것처럼 한쪽에 둘 다 일반형을 쓰시고 한쪽에 k 곱해서 는형 만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폴로니우스의 원처럼 원에서 두 점을 m대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구는 아폴로니우스의 구다. 그죠? 아폴로니우스의 원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하시면 되고 자, 공간 좌표가 익숙해지면 공간 도형에 관한 문제도 좌표를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체크할 것. 우리가 공간 도형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에는 이렇게 좌표로 찍어 놓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거나 우리가 둘의 그 벡터 상에서 우리가 수직이라는 거, 내적해서 수직이라는 걸 보일 수 있는 경우까지 우리가 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할 학생은 욕심이 생긴 학생이라면 우리가 공간 벡터를 학습해도 좋을 것. 뭐 이번 시험 내신에서는 뭐 공간 벡터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소리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화이팅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공간 좌표들을 점을 제대로 찍을 수 있느냐 정도의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뭐 괜찮겠죠. 뭐 4,3,1이라는 A점이 있는데 얘가 M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 하고, 자, 그럼 B를 먼저 구해야 되겠네. 그럼 여러분들이 B를 구할 때 당연히 A점이 여기 있고 M점이 여기 있다고 하면 B점은 여기 있겠지. 이게 쭉 그대로 가가지고 이 둘의 중점이 M이다 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내분 외분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B점은 AM을, 선분 AM을 2대 1로 외분한 점이다. 2대 1 외분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2에서 1 빼면 분모가 1이니까 그래서 2배 여기다 하고 A를 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푸셔도 되고, 그러니까 2배 하고 쟤를 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하니까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8을 구할 수도 있지만 B점 좌표를,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봐도 돼. 4가 있으면 마이너스 2가 됐다? 6만큼, 마이너스 6만큼 왔네. 여기서 마이너스 6만큼 더 가면 마이너스 8. 3에서 1만큼, 마이너스 2만큼 왔네? 그럼 마이너스 2만큼 더. 1에서 5만큼, 4만큼 왔네? 그럼 4만큼 더 가면, 군데요? 군데요. 제가 어딜 잘못 썼나 보네. 10 마이너스 2. 4만큼 갔어. 그럼 4만큼 가면 9인데. 아, 여기 2배를 했구나. 여기가 맞는 거예요. 여기를 잘못한 거야. 여기가 1 해서 9가 나오는 게. 이렇게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여기 얼만큼 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중점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만큼 간 것만큼 그대로 가는 거라서 이렇게 구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얘를 XY 평면 위의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했다. 대칭 이동한 점.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XY 평면이라는 건 Z가 없다고요. Z가 없는 상황에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있어. 그럼 Z는 변화가 없다는 소리죠. Z는 그대로 있겠지. Z가 변하려면 YZ 평면 위에 있는 직선으로 움직이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Z9라는 건 생각하지 말고 얘네 둘만 생각해서 우리가 이동을 시키면 된다고. XY 평면에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면. 그러면 9라는 점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부터 이러고 있네. 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9. 저쪽에 마이너스 8이 있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9만큼 이렇게 올라와 있어. Z축, X축, Y축.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점이야. 근데 우리가 Y는 X는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대칭을 시키면,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 자, 이놈은 대칭을 시키면 결국 XY 평면에 대칭을 시키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가 여기에 대칭이 된다면 Z 좌표는 마이너스 9로 간다고. 이 9점은 마이너스 9로 가고, 그죠?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XY는 그냥 얘네 둘을 Y는 X에 대칭시키는 것처럼, 실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것처럼 그냥 우리 평면 좌표에서 했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그래서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얘네 둘의 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푸시면 이게 C점 좌표가 되겠다라는 소리죠. 알겠죠? XY 평면에 있는 직선에 대칭을 시키면 Z의 좌표는 이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9가 마이너스 9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 둘을 다 더하는 게 아니네. 여기 빼기 이거 하면 17에다가 1을
빼시니까 16이 나오겠네요. 자,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고 여기만 좀 y는 x에 대해서 xy 평면 위에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z좌표가 마이너스 z로 바뀌겠다. z좌표가 이 평면에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봅시다. (2번은) 자,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3,2,1이 있는데 이걸 대각선의 양 끝으로 하고 있을 때 직육면체의 꼭지점 중에 OP를 제외한 나머지 6개의 꼭지점 좌표가 ABC인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우리가 원래 그리지 않고도 딱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요. 이게 3,2,1, 3, 2, 3,2,1 한 칸만 올라가면 돼. 이 자리에 있어요. 3,2,1. 그러면 나머지 점들이 다 나오긴 하겠지. 근데 다 나와봤자 3,2,1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고. 점들이 3, 2, 1 말고 나머지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 A, B, C 자리에 3, 2, 1 말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물론 여기에 누군가는 0이 되겠지. 여기가 3, 2, 1은 이미 2점하고 원점은 잡아놨으니까 우리가 3, 2, 0, 뭐 3, 0, 1 뭐 이런 식으로 3, 2, 1과 0만 가지고 여기 점들이 다 들어갈 거라고요. 3,2,0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 바닥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 0, 1은 뭘 얘기하는 거야? 3, 0, 1 그러면 이 점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 나머지 6개의 점들을 다 3과 2와 1 중에서 하나에다가 0을 집어넣거나 나머지 2개에다 0을 집어넣은 점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굳이 다 쓰지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최대값을 구하라 하면 1을 0으로 바꾼 이 값이 최대가 되는 5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아니면 이걸 그냥 다 쓰셔도 돼. 근데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0을 여기다 0, 0, 0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0, 0, 0, 0 00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그럼 점의 좌표들이 뭐 3, 2, 1이었으니까 3, 2, 1, 3, 2, 1, 3, 2, 1, 3, 2, 1 이렇게 6개 좌표를 쓸 수 있다고요. 그 중에서 최대는 당연히 이거라는 거지. 다 쓰지 않고 이해하시면 더 좋고. 됐죠? 자, 그럼 이제 3번 봅시다. 처음 부분들은 다들 익숙하게 알만한 이야기들이었는데 3번은 살짝 어렵진 않지만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P점이 n-1, 2n 플러스 1, 3-n을 Z축의 대칭. Z축의 대칭이라면 Z축은 여기 있으니까 Z값은 그대로 있는데 나머지 XY 값이 변하는 거. 항상 뭐의 대칭이다? 그럼 그 값은 그대로 있는데 나머지 값들의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대칭이던 점을 P'라고 했는데 P'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 Z를 제외한 나머지를 바꾼다. 그죠? 자, Z축 대칭. 그래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여기는 그냥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이제 Q를 구하는 건데 Q도 마찬가지. Q 다시도 우리가 XY 평면의 대칭이면 XY는 놔두고 나머지 Z를 부호를 바꾼다. 그래서 2n 플러스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래? 이 값들이 A1, A2, A3, 그 다음에 B1, B2, B3 이렇게 될 건데 여기다가 숫자를 계속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계속 집어넣어. 30까지. 그래서 A1, A2, A3 쭉쭉쭉 나갈 때 이 값들을 30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라는 소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더하시면 n 플러스 2 이렇게 더하면 3n 플러스 1 이렇게 더하시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 이게 AN, BN을 CN이라고 바꿔버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각각이 다 다르잖아. 각각의 이게 일반항이 똑같으면 모르는데 다 다르니까
우리가 n이 1부터 30까지 cn을 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k가 1부터 10까지 또 다른 ck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다 더한 것을 아니면 이 c1, c2, c3를 더한 것을 이 세 개를 더한 것을 뭐 dk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더한 걸 dk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다 더하시면 1부터 10까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6n 플러스 8 그쵸? 7 마이너스 6k 플러스 7 하셔서 6 대입하시면 2분의 10, 11 이렇게 할 것이고 여기는 70 하셔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게 A1, C1, C2, C3, 그 다음 C4, C5, C6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물론 n에다 1을 집어넣었죠. n에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 집어넣으면 이게 4, 4, 5, 6 3 집어넣으면 7, 8, 9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이 값 전체 다 더한 것을 dk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 더해서 dk라고 생각하시고 dn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얘를 10번 쭉 써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풀면 돼요. 아예 이걸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더해버리고 해도 되는데 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됐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4번. 그냥 다 더한 거야.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 거. 근데 우리가 1 집어넣으면 알잖아. n에다 1 집어넣으면 이게 A1, A2, A3. 1 집어넣으면 B1, B2, B3. 그래서 그걸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n에다 2 집어넣으면 A4, A5, A6, B4, B5, B6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왜 DK로 해서 1부터 10까지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PQ가 XY 평면, YZ 평면에 이렇게 그 평면 위에 있는 선분이에요, 둘 다. 이렇게 선분을 만들어서 여기가 4가 되고 이쪽도 4가 됐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OP와 OQ가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거는 약간 우리 공간도형에서 했던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돼? 얘네 둘 사이에는 우리가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얘를 이 두 평면의 교선, 여기가 교선, Y축이 교선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가 2가 될 것이고 사실 얘도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건데 수선의 발이 지금 이렇게 내려지겠죠, 이렇게. 근데 이 둘이 만날 수밖에 없어. 그쵸? 이 둘이 만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림이 좀 이상해졌어. 이 그림을 좀 덜 그려야 될 텐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수직이 되도록 이게 수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 여기 4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서 4면 여기가 2가 되고 이 공통의 길이가 2루트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수직이려면 P가 좀 짧아야 돼. P가 이쯤만 와 있어야 된다고.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쯤에 P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건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죠? 여기가 2, 그럼 여기는 2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평면 만들어서 P와 Q의 길이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P가 좀 더 너무 길게 그려졌어. 그림이 약간 그래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합시다. 자, 5번.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 자, 평면으로 정사형을 내린다. 그러면 수직으로 내리면 되니까 이거의 Z 좌표만 0으로 바뀌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A-의 좌표는 2, 1, 0이 되고 B-의 좌표는 4, 5, 0이 되고 정사형을 내렸으니까 우리가 이 선분의 길이와 이 바닥의 선분의 길이를 코사인 세타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AB의 길이 먼저 구하면 루트 2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하시면 되고 얘의 길이는 여기다 이제 코사인 세타 곱한 것이 이 길이니까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여기다가 쓰시면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얘네들의 길이 그래서 여기 루트 2의 제곱, 4의 제곱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얼마? 2를 뽑아내면 6분의 2 뽑아내면 2 루트 5. 그래서 3분의 루트 5가 되겠네요. 그죠? 이해되죠?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니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 방법이 다르니까 그 표현 방식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6번. 6번은 뭐야? 그러니까 얘를 지나는 직선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할 때 똑같은 얘기. 어떻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쉽지가 않다고. 이게 공간 벡터에서는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쓰이지 않고 있는데 예전에 했지만 우리가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하거나 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아까 방금 전에 풀었던 5번 문제처럼 얘를 A-가 2, 3, 0 어차피 이 직선과 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정사형 내려버려서 생각하면 된다고. B-도 5, 7, 0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아까 구한 방식과 똑같이 우리가 5에서 2 빼면 3의 제곱, 7에서 3 빼면 4의 제곱, 9에서 4 빼면 5의 제곱 분의 여기는 3의 제곱, 4의 제곱. 그죠? 얘가 루트 50, 얘는 루트 25. 그렇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이제 머리가 잘 안 들어가네. 루트 50분의 루트 25. 그래서 약분하면 루트 2분의 1. 그래서 2분의 루트 2. 뭐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7번. 자,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X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 정말 많이 했어, 우리가. 예전에는 평면 좌표에서 우리가 했죠. 평면 좌표에서 X축이라고 할 때 여기 A점이 있고 여기 B점이 있을 때 둘의 최단거리 AP 더하기 BP의 최단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했어요? 대칭을 시켜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바로 AP 더하기 BP의 길이 최단거리, 최소값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X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3루트 14일 때 그럼 이제 XY 평면이 마치 여기서 X축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게 XY 평면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지. 이걸 옆에서 본 거야. 옆에서 평면을 옆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A점과 B점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한 점을 대칭시킨 다음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약간의 좀 어떤 선생님들은 약간 괴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도 내냐면 이 A점이 음수일대로 내버리는 경우도 있어. 음수일대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한 평면에 같은 방향에 있으면 우리가 얘를 대칭시켜서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이 점이 원래부터 이렇게 대칭이 돼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위치 관계를 잘 보셔야 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었어. 이렇게. 얘랑 얘 두 점 가르쳐 줘 놓고서는 XY 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뭐 얼마다 양수A 구하여라. 그럼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습관적으로 대칭을 시켜놓고 얘를 다시 대칭시켜놓고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너무 많은 경우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이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 꼭 우리가 같은 평면상에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는 X축의 위쪽에 둘 다 있으면 대칭시키는 게 맞는데 반대쪽에 있으면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대칭을 시켜야지. 그래서 1, 3, 마이너스 8이랑 A- 얘랑 거리가 3루트 14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에서 1 빼면 2의 제곱, 4에서 3 빼면 1의 제곱, 여기는 A 플러스 8의 제곱 한 것이 3루트 14이다. 그러면 얘는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9 곱하기 14가 되겠죠. 그래서 126이 되고요. 여기는 5니까 5가 넘어와. 그러면 A 플러스 8의 제곱이 121. A 플러스 8은 풀마 11 하셔서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9. 그래서 양수 A 값 구하시면 돼요. 그렇죠? 문제 없이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1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때 잘 해놓으면 우리가 여기가 어렵지 않게 약간만 개념을 추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8번. 자, 이 그림이 여기 그림상으로 보기가 참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책을 잘 참고해 주세요. 보시면 자동차는 이 다리 위에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보트는 그거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고는 있는데 둘이 만나지는 않고 있지. 왜냐면 얘는 강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얘는 도로에서 가고 있으니까 꼬인 위치로 이렇게 가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될 때 얘네들의 각각의 속력을 이야기해 줬고 보트와 자동차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풀면 돼? 우리가 얘네들을 뭐로 풀겠다? 공간의 좌표로 점을 찍어서 풀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원점으로 잡느냐는 뭐 본인의 생각에 따라 다 달라요. 다 어떻게 잡아도 돼. 그러니까 여기를 원점으로 잡을 것이냐, 여기 Q점을 원점으로 잡을 것이냐, P점을 원점으로 잡을 것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 그죠? 나는 P점을 원점으로 잡고 해볼래.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원점인데 여기가 지금 P점이에요. 원점이. 그럼 보트는 40만큼 떨어진 자리에 있으니까 여기 40,0,0에 원래 있었던 놈이었는데 얘를 자동차를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보트 먼저 봅시다. 보트는 수면 위의 점 P에서 남쪽으로 40m 지점에 있고 얘는 30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보트는 5로 달리고 있네요. 5로. 그러니까 여기서 위쪽으로 매초 5m의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X좌표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우리 이 점의 좌표, 보트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얘는 40-5t, 0,0이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그지? 이렇게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는 Y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위쪽으로 얼만큼 20m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이 파란 선 위에 움직이고 있어. 처음에 얘가 30m 떨어진 지점이니까 여기서부터 30m 지점이 떨어져 있다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됩니까? 0,-30,20이 되겠죠. 그쵸? 이해됩니까? 이게 지금 YZ 평면이야. YZ 평면. 이렇게 지금 여기 위에 있다고. 얘가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속력이 매초 10의 속력으로.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Y가 움직이고 있어요. Y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30 플러스 10t, 20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는 좌표고 여기는 보트가 움직이고 있는 좌표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하시면 40-5t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이걸 뺀다고 생각하면 30-10t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서 이걸 뺀다고 하면 20의 제곱에 루트를 하시면 이게 바로 최단 거리 최소가 될 때 그때 거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여기서 5를 다 뽑아냅시다. 5 다 뽑아내면 제곱을 할 거니까 어차피 제곱식이니까 5를 뽑아내면 얘는 뭐가 돼요? 8-t의 제곱. 8-t의 제곱. 이 5 뽑아내면 6 얘는 5 뽑아내면 6-2t의 제곱이네. 그죠? 어쩔 수 없다. 자, 36, 6이 12, 24t, 2의 제곱, 4t 제곱. 그 다음 얘도 5 뽑아내면 4만 남으니까 16.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우리가 지금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으로 고쳤더니 5에 t-4의 제곱 하시고 플러스 36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t가 얼마일 때? t가 4일 때 a가 4가 되는 거죠. a가 4. 최소값 얼마? 6, 5, 30. 이게 뭐예요? b. 거리가 30. 그래서 둘 더하면 34가 나온다는 소리. 알겠죠?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이거 다 큰 수를 그냥 계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5 뽑아내는 거 이런 거 기본이에요. 다들 하셨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9번. 자, 좌표 공간에 세 점이 있는데 이 삼각형 ABC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아니, 좌표가 나와 있으면 넓이 구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길이를 알아야 되겠지. 길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AB의 길이, BC의 길이, CA의 길이를 구해보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다 알겠지만 그냥 구하면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구합시다. 제곱을 해서. 알겠죠? 자, 제곱을 했더니 자, AB의 길이는 A-B의 제곱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BC는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 A제곱. 결국 똑같네요. 일단 최소한 이등변 삼각형. 자, CA의 제곱도 해봅시다. CA의 제곱은 A제곱, B제곱, A-B제곱. 와우, 정삼각형이네. 정삼각형이네. 그죠? 얘는 정삼각형이야. 그럼 이제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4분의 루트 3 A제곱. 자,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 이거를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결국 얘의 무슨 값을 구하면 돼요? 최소값을 구하면. 이 한 변에 제곱을 해놨는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해봤더니 A제곱이 2개 있고 B제곱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가 있네. 그죠? 그럼 A제곱, B제곱은 당연히 우리가 여기에 4라고 써 있으니까 얘는 8 마이너스 2배 A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 최대 최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곱은 모르지만 제곱의 합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는 뭘 해야 되겠구나. 산술기하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얘는 2배의 루트 A제곱, B제곱이 되고 A와 B가 모두 양수니까 얘는 2AB가 된다고. 그러니까 2AB는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죠?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2AB를 알고 싶어? 그럼 일단 우리가 보기 좋게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AB는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 되겠네. 뭐라고? 8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AB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은 4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여기 제곱까지 한 것이 4가 되니까 이 최소값은 루트 3이 되겠구나. 최소값이 루트 3. 그래서 여기는 부등호를 써주면 S는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를 구하시면 넓이도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10번. 10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중등 과정도 그렇고 고등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도형에 있어서는 물론 수학은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하고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앞에 있는 부분들 잘 중학교 과정도 고1 과정도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이고 높이가 15인 직원 뿔이 있는데 옆면에 서로 다른 두 점, 이건 면에 있는 거예요. 옆면에 있는 A와 B가 있는데 여기다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A-B'라고 하고 중심을 O라고 할 때 이 OA-가 3이고 여기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3이고 그 다음 OB-는 4다. 여기는 4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이 선분 AB의 길이
공면에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비틀어져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으로 관통했을 때 그 길이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얘를 이 점의 좌표를 A랑 B를 우리가 좌표로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좌표로. 그러기 위해서는 OAA-로 여기를 잘라보는 거예요. 잘라보는 거예요. 평면을 만드는 거지. 공간을, 입체를 잘라서 평면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어떻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 P라고 하고요. P5 이렇게. 여기가 P점이 되고 여기가 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 A랑 A-가 이쪽에 있을 거라고. 이 거리가 지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이기 때문에 여기가 5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3만큼 떨어진 지점, 이렇게 3만큼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두 점이 있어요. 여기에 A랑 A-라는 점이 있다고. 여기가 3이야. 여긴 2겠네, 2. 그죠? 여기서 이제 닮음하면 돼, 닮음. 여기가 5면 여기는 15라고 나와 있는데 높이가 15라고. 그러면 여기가 2일 때는 여기는 얼마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 5대 15, 1대 3. 그러니까 여기는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 거예요. 원점이라고. 우리가 공간 좌표를 표현할 때 여기가 어디 있어? 여기가 Z축,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으로 생각하시고 좌표를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3만큼 왔고 그 다음에 위로 옆으로는 안 가고 좌우로는 안 가고 위로만 6만큼 갔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3,0,6이라고 잡을 수 있다. 3,0,6. 같은 방식으로 이쪽도 할 거야, 이쪽도. 이쪽은 우리가 보여지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가 5, 15는 그대로 있고 여기 5라는 지점으로부터 여기까지 4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힐 거고 여기 길이가 4이고 여기는 1. 그럼 높이는 3일 수밖에 없죠. 이게 1대 3이었으니까 닮음을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에 높이는 얼마가 된다? 3이 되는구나. 여기는 높이가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B점 좌표는 얘가 앞으로 X축 방향으로는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0,4,3이라고 잡으시면 되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바로 선분 AB의 길이다.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을 하셔서 루트를 하시면 이게 바로 AB의 길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에다 8 더하니까 루트 33이 되겠네요. 됐죠?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닮음을 잘 사용하셔서 이 점들이 공간 위에 있는 그냥 점을 우리가 좌표축을 세워서 좌표로 표현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1번. 자,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가 XY 평면과 점 여기서 만날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소리예요.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평면 좌표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예를 드는 거예요. 얘를 6,4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있다고 합시다.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얘가 X축과 Y축에 의해서, 그러니까 X축에 의해서 얘가 몇 대 몇으로 나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거의 절대값을 한 Y좌표들만, Y좌표의 절대값을 한 비율로 이게 3대 2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X좌표, 이 Y축에 의하여 잘린 선분은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의 X좌표들만 보고 3대 6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와 얘를 봤을 때 우리가 이 P라는 점이 XY 평면으로
잘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A, B 선분을 이 P라는 점이 XY 평면에서 잘랐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얘네들이 Z좌표만 보시고 우리가 얘가 A와 B를 1대2로 내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 P라는 점이 XY 평면에 있으니까 XY 평면에서 얘가 4라는 점은 이게 XY 평면이고 4라는 점은 위로 4만큼 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이거 4만큼 가 있는 점이 A점이고 이 아래로 8만큼 내려와 있는 이 점이 B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얘네 둘을 연결했을 때 XY 평면에 있는 이게 XY 평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XY 평면에 있는 P라는 점이 여기에 이렇게 0, 3-0으로 만났구나. 그러면 이게 4랑 8이니까 1대2의 비율일 테고 그러면 이 X와 X좌표끼리도 1대2 내분, Y좌표끼리도 1대2 내분을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면 좌표에서 했던 내용을 똑같이 공간 좌표에서 하는 것 뿐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그대로 내분 공식 쓰시면 되겠네. 내분 공식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B 2 곱하기 A 2 곱하기 2죠.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U 2 곱하기 A 2A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우리 뒤쪽은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0이니까. 얘가 누구랑 같다? 3 마사 0 3 마사 0이랑 같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B 플러스 4가 9가 나오기 위해서는 B가 5일 것이고 마이너스 6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2 그럼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A제곱 B제곱 하시면 9랑 25를 더해서 34가 되겠네요. 그러면 됐죠? 그렇죠. 34 9랑 25 더해서 34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봅시다. 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 12번. 12번도 A, B가 YZ 평면과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4이다. 이때 양수 A 값을 구해라. 이것도 거의 똑같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제는 YZ 평면 사실 이제 이렇게 있는 게 YZ 평면이지만 그냥 여기다 대놓고 그냥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이게 YZ 평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YZ 평면 이라고 보신다면 뭐를 기준으로 봐야 돼? X를 기준으로 봐야 되겠구나. 근데 X가 어떻게 돼 있어? 얘는 마이너스 3A고 얘는 3A야. 그러니까 A는 여기에 마이너스 3A만큼 떨어진 지점이 A점 좌표고 여기는 3A만큼 떨어진 지점, 위로 떨어진 지점이 B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 선분 AB가 YZ평면과 만나는 점을 P라고 잡았으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됐어? 얘는 몇 대 몇 내분도 아니고 1대1, 즉 중점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중점이겠네. 이해됩니까? 이 위에 있는 11번과 12번은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이 P점이 여기 YZ평면 위에 있으니까 둘이 더하면 0, 중점 구하고 있어요. 2분의 A, 2분의 5A. 얘가 알파, 베타, 감마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 2분의 6A, 3A가 4. 그래서 A는 3분의 4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A가 양수라는 거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얘네들이 서로 반대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건 큰 의미는 없어요. 양수라고 해서 우리 위쪽 아래쪽 하긴 했지만 그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어차피 중점 잡아서 중점이 알파, 베타, 감마다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3번. 좌표 공간의 원점과 두 점에 대하여 세 점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 위에 AOB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다. 자, AOB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AB가 만나는 점을 C라 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감이 안 오면 큰일 나, 큰일 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공간상에 점을 찍지 마시고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O, 여기가 A, B인데 AOB를 이등분했다. 아, 얘는 내각의 이등분선 얘기구나. 내각의 이등분선 얘기구나. 이거를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각의 이등분선 얘기구나. 이 점을 우리가 C라고 잡은 거구나. 그럼 우리 내각의 이등분선은 어떤 식이 있었죠? 이거 대 이거는 요거 대 요거. 너무나 많이 했던 그 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평면 좌표에서 고1 과정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면 돼. 여기가 지금 1,3,3이고 얘가 2,-5,3이고 0,0,0이니까 이 거리 구해서 몇 대 몇일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몇 대 몇인지 찾아봤더니 여기는 199. 그럼 얼마야? 199. 루트 19. 여기는 4, 25, 9. 29, 38. 여기가 38이 된다고. 루트 38. 그럼 루트 19 대 루트 38은 뭐예요? 결국 1대 루트 2라는 소리야. 아, 여기가 1대 루트 2의 비율로 내분한 점이구나. C라는 점이 A, B를 1대 루트 2로 내분한 점이구나. 내분이 1대 루트 2네. 아우, 상당히 불편하네요. 자, 1대 루트 2. 그래도 해야지 뭐. 1대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 3 루트 2. 1 플러스 루트 2분의 3 플러스 3 루트 2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다 더하래. 다 더하래. 유리화하지 마시고 그냥 다 더하세요. 더하면 1 플러스 루트 2분의 뭡니까? 상수항 없어지고 그 3 여기 앞에 없어지고 얘는 7 루트 2가 나오네. 7 루트 2. 유리화 하시면 루트 2 마이너스 1을 위아래 곱하면 되니까 7 루트 2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일 것이고, 그렇다면 P는 14, Q는 7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둘을 더한 값은 21이다. 됐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아셔야 돼.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뭘 풀으라고 하는지 그거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둘을 빼는 건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7이구나. 마이너스 7이어가지고 답은 7이에요. 둘이 더한 게 아니어서. 여기가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 7이었네. Q가 마이너스 7이었어요. 둘이 더하면 답은 7. 자, 14번. 자, 점 327을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의 위로 정사형을 각각 내렸을 때 그 점의 좌표랑 그 다음에 P를 X축, Y축, Z축 위로의 정사형을 내렸을 때, 자, 얘는 대략적으로 한 번만 그려보면 아까도 얼핏 보여드렸지만 자,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다들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건 정사형을 내리나 수선의 발을 내리나 그건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이 YZ 평면에 XY 평면에 내리면 이걸 A, B, C라고 했을 때 여기가 A, B, 0이 되니까 여기 YZ 평면에 내리면 X 값이 이 X 값이 없어지니까 0, B, C가 되고, 그 다음에 이 ZX 평면에 내리면 Y 값이 없으니까 A, 0, C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없어. 다들 잘한다고. 그러면 X축, Y축, Z축에 내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가는 게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린 거죠. X축으로 갈 때. 그러면 얘는 BC가 다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A, 0,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X축 위에 있는 점은 당연히 A, 0, 0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당연히 Y축 위니까 0, B, 0이 될 것이고
이 Z축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0,0,C가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A, B, C로 괜히 했나 봐. 그냥 3,2,7로 할 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다 이제 써보면 얘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다시 써볼게요. 이제 3,2,7로. 자, 여기가 3,2,7이었고요. 그럼 여기는 3,2,0. 여기는 3,0,0. 여기는 뭐예요? y가 0이니까 3,0,7. 여기는 0,2,7. 그리고 여기는 0,0,7. 다 됐나요? 아, 여기 안 했네. 여기는 0,2,0. 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각각의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A, B, C와 D, F의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쪽에 내린, 평면에 내린 놈들은 셋 중에 2개가 남는 거야. 2개. 그죠? 그러면 더할 때에도 3이 2개 남아서 6이 나올 것이고 2가 2개 남아서 4가 나올 것이고 7이 2개 남아서 14가 나올 텐데 이게 이제 무게중심. 첫 번째 G1, A, B, C의 무게중심. D, E, F 같은 경우는 하나씩만 남는다고. 이렇게 300, 020, 007.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G2라는 경우는 3분의 그냥 3, 3분의 2, 3분의 7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여긴 2개씩 남고 하나씩만 0으로 바뀌니까, 하나만 0으로 바뀌니까 얘네들은 결국 더할 때 3이 2개 있고 2도 2개 있고 7도 2개 있고 그러니까 2개씩 더, 2배씩 해서 더하면 되고 더한 것을 3으로 나눠야 무게중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텐데 결국엔 무게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얘 빼면 3분의 3의 제곱 여기서 이거 빼면 3분의 2의 제곱 여기서 이거 빼면 3분의 7의 제곱 굳이 얘를 1로 안 쓰고 이렇게 쓴 이유는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라고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9분의 뭐가 나와요? 9, 4, 49 9, 4, 49 더하면 58에다가 62가 됩니까? 네, 그래서 3분의 루트 62 그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이제 이런 짜잘한 계산들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물론 지금까지 실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구하고자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그런 거 잘 생각해 가시면서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5번입니다. 자, 15번.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와버렸네. 간단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 삼각형 세 점을 이루는 삼각형에 얘는 뭘 가르쳐 줬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평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가르쳐 줬다면 이 알파를 XY 평면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높이들을 Z축의 Z좌표라고 각 점들의 Z좌표라고 생각하신다면 얘는 뭐 3, 뭐 4, 뭐 5 이렇게 될 거고 그거의 Z좌표의 무게중심의 Z좌표를 구하라는 소리로 바뀌니까 결국 얘네들을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L 길이가 나오겠죠. 이해되죠? XY 점의 XY X좌표, Y좌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 Z좌표만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뭐 여기를 A1, A2, 3 A점이 B점은 B1, B2, 4 C점은 C1, C2, 5 이럴 때 무게중심 G를 구하세요. 뭐? 이쪽을 구하세요. 얘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3, 4, 5 더하셔서 3으로 나누면 4가 나오겠죠. 그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이는 L은 4가 된다.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16번. 드디어 9가 나왔네. 자, 중심이 -3, 2, 1인 9에 의하여 잘린 X축의 길이가 4일 때
잘린 x축의 길이가 4다. 자, 그럼 우리가 9를 생각하셨을 때 이 9에서 구에 선분이 하나가 있어요. 직선이 하나 있다고 봐야지. 이렇게 관통하는 직선이 있어요. 쭉 지나가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 길이가 4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 그럼 절반은 2겠지 뭐. 2. 그죠? 근데 중심이 마이너스 3, 2, 1이야. 마이너스 3, 2, 1.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 2, 1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 길이를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어? 이 구의 중심에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밖에 안 남아? 마이너스 3밖에 안 남아. 마이너스 3,0,0이 된다고요. X 좌표밖에 안 남는다고. 결국 둘 사이의 거리는 2의 제곱, 1의 제곱, 루트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거리가 바로 루트 5가 나온다. 여기는 2.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루트 5 제곱, 2 제곱. 그럼 9니까 이 반지름은 3이구나. 아, 이 9는 반지름이 3인 9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네. 반지름이 3인 9니까 식을 쓰셔도 되고 안 쓰고 바로 푸셔도 되고. 자,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z 마이너스 1의 제곱이 9이다. 그런데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z 자리에 0을 대입하고 아까도 했지만 2를 넘기시면 되죠. 그러면 뭐가 나와? 8이 나와요. 8.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8이다. 그죠? 그러면 이 넓이는 8파이. 됐네. 자, 두 번째. ZX 평면에서 만나서 생기는 원의 넓이. 그러면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x 플러스 3의 제곱, z 마이너스 1의 제곱이 4가 넘어가니까 5. 그래서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다 대입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빠르게 풀 때에는 그냥 이 z가 없어지니까 이게 넘어가고 이게 넘어간다고만 생각하시면 돼. 어차피 넓이만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8파이랑 여기에 넓이는 8파이. 이게 r제곱이니까 얘는 5파이. 둘이 더하면 13파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좋습니다. 자, 17번. 자, 1, 2, 3을 지나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가 두 개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네요. 처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개념에서 x-r의 제곱, y-r의 제곱, z-r의 제곱이 r제곱이다. 왜? 평면에, 각 평면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1, 2, 3을 지나니까 여기다가 1과 2와 3을 대입하셔서 제곱을 전개하셔서 풀어주시면 2r제곱 마이너스 1, 2, 3 더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12r 그 다음 1, 2, 3 다 더하시면 14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r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7이 0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자, 두 반지름을 이게 이제 구가 두 구의 반지름이 R1과 R2라고 한다면 R1 더하기 R2는 6이 나오고 R1 곱하기 R2는 7이 나올 텐데 지금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두 구의 부피의 합이야. 그러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3분의 4 파이를 묶어주면 R1 세제곱 R2 세제곱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자, 이걸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둘의 합과 곱을 할 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구하는 거 문제 없어요. 그래서 3분의 4 파이에다가 여기 얘 세제곱 216 마이너스 3 곱하기 6 곱하기 7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계산하시면 뭐가 나온다? 120파이가 나온다.
뭐 이 계산까지는 제가 하지 않고 120파이가 나온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8번. 18번이네요. 자, 좌표 공간에 반지름이 5인 구가 있다. 이 구를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각각 3, 4, 2인 원이다.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걸 잘 생각해 보면 되는데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이 R제곱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단면이 이제 원이 될 텐데 그 원은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한 번만 봅시다. 자, 여기 A, B, C였어요. 그쵸?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돼요? 이게 C잖아, C. A, B, C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 생기는 단면은 이게 반지름이 우리가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반지름이 5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R제곱이라고 쓰지 말고 5라고 써야죠. 일반적으로 그냥 R제곱이라고 일단 본다면 R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면 바닥에 있는 원의 반지름이 나온다고.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를 어떻게 그려줘야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 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봅시다. 자, 이런 구가 있었어요. 근데 XY 평면이 이렇게 잘린 거야. 이렇게 잘렸어. XY 평면이야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가 C라고요. 여기가 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라고. C. 그럼 R은 여기 있을 거니까 여기가 R이니까 그쵸? 여기가 R이니까 이 단면의 반지름은 R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는 거예요. 물론 루트를 하셔야 되겠지만 R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쵸?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지금 3이라고 써 있잖아. 3이라고. 근데 우리가 R은 5야. 지금 이제 5. 그럼 5제곱 마이너스 3제곱을 하시면 뭐가 나온다? C제곱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이거 피타고라스 하면 C제곱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C제곱을 구할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번에는 YZ 평면이니까 5제곱에서 뭘 빼면 4제곱을 빼면 A제곱을 구할 수 있고 5제곱에서 ZX 평면이니까 여기 2의 제곱을 뺀 것이 B제곱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알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중심까지의 거리, 원점에서부터 구의 중심까지의 거리, 원점은 0,0,0, 중심이 지금 A, B, C. 그렇다면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A제곱, B제곱, C제곱의 루트를 하셔야 되는데 D의 제곱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얘를 물어본 거네 라고 보시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가 나오고 16이 나오고 얘는 9가 나오고 얘는 21이 나오고 그래서 다 더하면 46이 나오네요. 46.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중심으로부터 XY 평면에 이게 C가 될 텐데 R제곱에서 C제곱을 뺀 것이 이거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려줬어. 이거를. 지금 3, 4, 2라고 알려줬어요. 여기가 3이구나. 5제곱에서 3제곱 빼면 C제곱이 나오겠구나.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9번입니다. 자, 점과 구의 위의 한 점 P에 대하여 AP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 자, 이것도 똑같네요. 뭐랑? 원 밖에 한 점에서 원 위로 움직이는 점까지의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중심이요. 중심까지 거리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가 되고
반지름을 빼면 최소가 되는 것처럼 구도 똑같다고요. 구도. 그러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시면 x-1의 제곱, y-2의 제곱, z 플러스 3의 제곱 이것이 1, 4, 9, 2까지 더한다면 16이 되네요. 16.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얘는 중심이 1,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니까 우리가 A점으로부터 여기 중심점까지의 거리 구하고 4를 더하고 빼면 되겠네요. 그쵸? 문제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 자,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3에서 1 빼면 2의 제곱, 2에서 2 빼면 0의 제곱, 1에서 마이너스 3 빼면 4의 제곱. 루트를 하신 것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루트 얼마입니까? 20이죠? 루트 20이니까 2루트 5. 2루트 5에다가 4를 더하면 최대값. 2루트 5에다가 4를 빼면 최소값. 반지름을 더하고 뺀 거예요. 근데 이 둘을 어떻게 하래? 둘을 더하래. 그럼 둘이 더하면 4루트 5가 나오겠네요. 그쵸? 됐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1 과정에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익숙할 거야. 자, 그 다음 20번이네요. 자, 20번.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9C와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의 방정식이 요거다. 그때 C와 XY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YZ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의 방정식 구하라. 자, 방금 전에 했던 거를 살짝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이게 10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x-3의 제곱, y-4의 제곱, z는 몰랐어. 원래 9의 방정식, z-c의 제곱이 100이었다고, 100. 그쵸? 근데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새로운 원은 z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였다고. 즉, 우리가 얘가 넘어가면 x-3의 제곱, y-4의 제곱이 뭐가 돼요? 100-c제곱이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방정식이라고요. 이게 25라는 소리니까 c제곱이 75구나. 그럼 c는 풀마 얼마? 풀마 5루트 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됐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yz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거는 이제 우리가 c 자리에다가 풀마 5루트 3을 집어넣을 건데 yz 평면에 만나 생기는 건 x에다가 0을 대입해야 된다고. 그러면 y-4의 제곱에다가 c가 플러스 5루트 3일 때는 z-5루트 3의 제곱이 100에서 9를 빼니까 91을 쓰시고 여기가 또 뭐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z 플러스 5루트 3의 제곱이 91일 때도 있겠다. 답을 두 개를 쓰셔야겠네요. 두 개를. 이해되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21번은 두 구의 교선을 지나는 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구인데 왜 교선이 생기나? 아까 얘기했던 원밖에 한 점에서 구에 접하도록 선을 그을 때 꽃갈모자처럼 머리에 접하는 면이 원으로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두 구가 만날 때에도 교선이 생기겠죠. 점이 아니라 교점이 아니라 교선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 교선을 포함하고 그러면 이거를 쭉 쓰시고 한쪽에다가 K를 곱하시면 우리가 두 구의 교선을 포함하는 새로운 구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얘가 원점을 지난대, 원점. 그럼 다 0일 거 아니야. x, y에다가 다 0을 대입할 거라고. 그러면 일단 먼저 씁시다. 자, y제곱, z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4z. 아이고, 자리가 살짝 모자라네. 마이너스 22 플러스. 자, 여기도 x제곱, y제곱, z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6z
여기도 살짝 모자라네. 6z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한쪽에 k를 붙여서. 근데 여기다 0을 다 대입하고 나면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마이너스 22 플러스 마이너스 11k가 0이다. k는 얼마? 마이너스 2겠네. 그죠? k가 마이너스 2야. 여기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9의 방정식 구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 2지만 마이너스 곱해서 여기다가 2배 하고 여기다가 이걸 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2x제곱, 2y제곱, 2z제곱, 4x, 8y, 12z, 마이너스 22. 저기다 저거를 빼시러. 여기서 이걸 빼면 돼. 그러면 9의 방정식 나오겠죠. 마이너스 2였는데 2배를 여기다 하고 마이너스는 여기다 곱한 거야. 자, 그러면 x제곱, y제곱, z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4y 플러스 16z는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쳐주시면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겠지. x 플러스 3의 제곱, y 플러스 7의 제곱, z 플러스 8의 제곱 하면 9, 49, 64 더하셔서 122 이렇게 나오나요? 루트 122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쵸? 식이 좀 살짝 답이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22번입니다. 좌표 공간의 점 1, 2, 3을 지나고 직선 OA의 수직인 평면과 9가 만나서 생기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좌표 공간의 점 1, 2, 3을 지나고 OA의 수직인 평면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O라는 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 9의 중심 좌표가 0,0,0 원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버리면 돼요. 9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중심이 원점인데 1,2,3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1,2,3이 이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어차피 9의 반지름은 5인데 1,2,3까지의 거리는 루트 14니까 더 작으니까 1,2,3이 9의 내부에 있다고요. 9의 내부에. 그러면 이 A점이 OA의 수직인 평면. 그럼 또 자른 거지 뭐. 이렇게 자른 거야. 이렇게 자른 면.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다 했어. 자, 방금 우리가 여기 얼마? 반지름 5. 여기 얼마? 루트 14라고 했어. 루트 14. 그러면 여기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라는 거니까 25에서 14 빼면 루트 11. 그쵸? 단면의 넓이는 11파이가 되겠네. 문제 없죠? 1,2,3을 너무 어렵게 사실적으로 그리지 말고 이렇게만 표현해도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건 방정식이 아니라 단면의 넓이니까 풀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23번 봅시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런 거 알죠? 원에서 좌표 평면에서 원의 이 점의 좌표를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었던 거. 이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 반지름이 r인 원, 중심이 0,0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매개변수의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r 코사인 세타랑 r 사인 세타라고 하면 얘는 원의 한 점이구나 라는 게 눈에 팍 들어오지만 얘는 잘 들어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9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아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집어넣었어요. 보시면 자, 이 사인 세타, 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 사인 베타
자, 이거가 나타내는 도형이 yz 평면에 잘린 단면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봤을 때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가 있고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는 같으니까 얘네들을 제곱을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4 사인 제곱 알파, 사인 코사인 제곱 베타. 줄 제곱해서 더해보는 거야. 4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둘이 동시에 4 코사인 베타가, 코사인 제곱 베타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묶어주면 4 코사인 제곱 베타로 묶어주면 남는 게 사인 제곱 알파랑 코사인 제곱 알파예요. 그게 바로 뭐니까 1이니까 우리가 얘를 4 코사인 제곱 베타라고 쓸 수 있고 얘네 둘이 제곱해서 더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근데 마지막 남은 이놈도 제곱을 해보면 4 사인 제곱 베타가 되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와? 4가 나오죠. 4.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점의 좌표 x제곱, y제곱, z제곱을 다 더한 것이 4가 되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쉽진 않죠. 알아보기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래도 코사인 베타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2까지 공통으로 있고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 두 개만 다르기 때문에 제곱해서 더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본다면 우리가 이런 식을 유도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유도가 됐는데 yz 평면에 의하여 잘린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나 얘는 원점이 중심인 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나 저렇게 자르나 중심을 지나게 자르면 그냥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죠. 그래서 넓이는 4파이가 나옵니다. 그렇죠? 알아듣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4번. 오늘 마지막 단원이라서 이거는 조금 일찍, 그래도 좀 일찍 끝내고 싶은데 이게 시작하고 나면 마음처럼 되지 않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제곱 y제곱 z제곱이 9. 반지름이 3인 원 9. 그 다음 여기는 a제곱 b제곱 c제곱. 반지름이 a, b, c이고 반지름이 2인 원. 근데 얘네 둘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지 않도록, 그 말은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소리. 두 구의 위치 관계 문제예요. 두 구의 위치 관계. 그럼 얘는 지금 0,0,0이 중심 좌표, R1이 3이고 얘는 A, B, C가 중심 좌표, R2는 2가 되는 놈이니까 우리가 두 구의 위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중심 거리를 먼저 구하세요. 중심 거리를 구했더니 A제곱, B제곱, C제곱의 루트를 한 거야. 이게 지금 중심 거리. 그럼 이 중심 거리가 얘네 둘의 차와 얘네 둘의 합 사이에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교집합이 생긴다고요. 이게 딱 5가 될 때가 외접, 1이 될 때가 내접. 바깥에서 접할 때, 안에서 접할 때. 그 사이에 있을 때만 공집합이 생기지 않고 공통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실수 ABC에 대하여 ABC가 나타내는 도형의 부피를 구하라. 양변을 제곱해 봤더니 A제곱, B제곱, C제곱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25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보다는 더 크고 5인 원보다는 작거나 같은 1인 원보다 1인 9보다는 크거나 같고 5인 9보다는 작거나 같은 부피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으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도너츠 모양이겠지만 9로 따지면은 큰 9에서 속 안에 작은 9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비어 있는 그런 모양의 부피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5인 거에서 1인 9의 부피를 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5의 세제곱에서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을 빼시면 된다. 그래서 124가 나오니까 3분의 4 곱하기 124 하셔서 얼마가 나오죠? 496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3분의 496파이 이렇게 된다고요. 좋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네. 자, 25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예요. 어떤 거? 한 점으로부터 구의 접선을 그으면 얘는 절대로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꽃갈모자 모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접하는 면이 이렇게 모자처럼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는 접점이 그리는 도형의 길이, 이 원주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이 머리와 닿는 이 원이 만들어지는 이 원의 원주를 구하라 라는 소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어. 반지름을 알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절반으로 딱 잘라서 단면을 나타내 보면 얘는 지금 원이 그려져 있고요. 원. 그리고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이렇게 접하고 이쪽도 이렇게 접하고 우리가 여기에 구의 중심이 이제 원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수직이 되고 여기가 수직이 되는 상태.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 새로 만들어지는 저 원의 반지름. 그게 바로 여기 길이가 되겠죠. 여기 길이. 이 H. 여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차근차근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1, 루트 6, 3이었고 여기는 0, 0,0. 그럼 반지름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우리가 1, 6, 9 더하니까 16이 되고, 여기 길이는 4구나. 여기는 4. 자,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는 1이라고 나와 있네. 여기는 1이에요. 1. 그럼 여기는 당연히 루트 15가 되겠네. 그럼 우리 여기 h는 어떻게 구해요? 소공식. 넓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다. 그쵸? 그래서 4h가 루트 15랑 같으니까 h는 4분의 루트 15가 되고, 이 h가 바로 여기에 반지름이니까 우리는 2πr 하시면 되니까 2분의 루트 15파이가 우리가 구하는 원주, 둘레 길이가 되겠죠. 도형의 길이. 됐죠? 자, 26번. 거의 다 됐네요, 이제. 26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구에 내접하고 밑면이 yz 평면 위에 있는 직원뿔의 부피를 구해라. 감사하게도 yz 평면 위에 있네요.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꿨더니 x-5의 제곱, y-4의 제곱, z-3의 제곱 한 것이 25가 나왔어요. 50을 더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5가 있으니까 25가 됐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얘에서 바닥면, 이 xy 평면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구한다. 여러 번 해봤어, 우리.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얘를 넘기면 16이 되는구나. 얘 반지름은 4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얘 반지름은 4였어. 직원뿔에. 높이만 구하면 되겠어요, 높이. 자, 우리가 구의 중심은 이쯤에 있을 것이고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도 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를 하시면 4, 5 나와 있으면 여기는 3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최종적으로 높이, 직원뿔의 높이는 8이 됐으니까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16파이 곱하기 높이 8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분의 128파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 해보도록 합시다. 자, 27번.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이기도 해요. 이제 교과서에도 나오는 문제인데 신사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죠. 이게 기출문제이기도 했고.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점 P의 전체 집합이 나타낸 도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여라. 자, 좌표 공간에서 점 P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가 두 개의 구, 여거와 여거에 동시에 외접한다. 자, 우리가 동시에 외접한다는 걸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으로 한번 그려볼게. 구가 아니라. 여기에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 반지름이 1인 원이 있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를 보면 얘는 0,0,0이고 중심이 반지름이 1. 얘는 2, -1,2고
반지름이 2라고. 그지?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루트 4, 1, 4, 9, 3이야, 3.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인데 중심 사이의 거리가, 중심 거리가 3인데 R1과 R2를 더했더니 3이 나와. 무슨 말이야? 아, 얘네들도 외접하고 있는 아이들이구나. 그죠? 이해가 됩니까? 외접하고 있는 아이들이구나. 얘 반지름은 1이고 얘 반지름은 2인데 그죠? 근데 이 중심거리가 3이니까 얘네들이 외접하고 있는 애들이었어.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새로운 P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도 이 둘과 접해야 된다고. 둘과 접해야 되니까 반지름이 2라면 이렇게 접할 텐데 얘가 원이 아니라 9라고. 9.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 거 아니야. 돌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단면으로 보시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를 삥 돌아갈 수 있다고요. 아,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설명을 잘해야 될 텐데. 자, 여기 이런 게 9가 있어. 9. 얘도 9야. 얘도 9야. 근데 이 9가 외접한다는 게 여기 있을 때만 외접하는 게 아니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문제 푸는 것 중에 한 점이 있고 여기에 9가 있을 때 여기에 접하는 선을 긋는다면 이 선이 몇 개가 된다고요? 이게 무수히 많아진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 원을 만들었잖아. 이렇게. 그치? 접하는 게 하나의 점, 두 개 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한 바퀴 삥 돌아야 된다고. 접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새로운 구가 이 두 구가 외접하고 있는 두 구에 동시에 외접해야 된다면 계속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외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그게 바로 여기서 이 만나는 접점이 한 바퀴 돌면서 계속 접하면서 갈 수 있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다면 얘가 9로 돼 있지만 계산할 때는 9가 필요가 없어. 9로 보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면으로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는 2였어. 근데 외접한다면 방금 했던 것처럼 중심거리가 둘의 반지름의 합과 같아야 된다고. 반지름의 합과 같아야 돼. 잘 보이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좀 써드리면 여긴 1이고 여기 2고 여기도 2고 여기도 2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얘를 한 바퀴를 돌린다는 의미는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높이를 뭘로 하는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 P의 전체 집합이 나타내는 도형의 둘레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P가 뭐예요? P가 이 만들어지는 구의 중심이거든. 이 구의 중심. 그러니까 이 구의 중심이 계속 한 바퀴 돌면 만들어지는 새로운 원. 그 원의 둘레길이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 새롭게 다시 한번 써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야. 여기가 3, 3, 4, 1, 2, 1, 2, 2, 2 이렇게 3, 3, 4 그럴 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셔서 지금 이 길이를 구하면 이게 우리가 새롭게 구하는 반지름, 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소리. 그럼 얘는 높이를 어떻게 구하느냐? 넓이를 통해서 구하면 되죠. 넓이. 왜? 이등변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수직 이등분이 될 테니까. 이등분. 여기가 2니까 9에서 4를 빼면 높이가 루트 5. 여기가 루트 5라는 사실을 알고 다 됐어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h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5가 된다고. 그래서 2분의 1은 없애버리고 h는 3분의 4 루트 5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얘의 둘레의 길이니까 반지름 구했어. 그러면 2파이 r 3분의 8 루트 5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화이팅! 자, 28번입니다. 28번.
자, 다른 뭐 이미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른 문제집에서도 봤던 문제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좌표 공간에서 O랑 P점은 나와 있는데 Q점까지 해서 OPQ의 넓이가 4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볼 때 우리가 일단은 두 점은 고정이 돼 있다고. 여기 O랑 P라는 점이 고정이 돼 있어. 근데 Q라는 점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삼각형의 넓이가 4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것은, 자, 일단 OP의 길이가 얼마인데? 2야, 2.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 H가 4다. 그러면 H가 4가 돼야 된다고. 이 높이가 4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 높이가, 2가 좀 너무 긴데 4를 좀 여기까지만 할게요. 높이가 4인 지점에 Q가 있다고요, Q가. 근데 Q가 꼭 여기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잖아. 우리가 Q라는 것은 이 OP와 평행한 선 위에는 어디든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평행한 선 위에는 Q라는 점이 어디든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Q라는 점이. 여기만 그럴까? 이쪽도 그러겠죠. 이쪽도. 이쪽 위에 높이가 4라면, 이 높이가 4라면 여기에 어디든 점이 있어도 된다고. Q가. 그러니까 Q가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언제는? 평면일 때는. 하지만 이게 공간이라고 하면 방금 전 문제와 마찬가지로 얘가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어떤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타내 보면 공간상에서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Q라는 점이 여기에만 있겠어? 계속 움직일 수 있잖아.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계속 얘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결국 뭐가 돼요? 이게 원기둥의 옆면이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예요. 쭉 움직이면. 원기둥을 만들고 있어요. 원기둥. 원기둥을 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Q의 Z좌표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움직인대. 갑자기 Z가 왜 튀어나왔어? 여기를 보면 우리가 여기는 Z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0부터 2까지. 0부터 2가 지금 이 Z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 Z축. 그러니까 얘의 Q의 Z좌표도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움직일 수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 이쯤까지 갈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런 원기둥을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원기둥. 오케이? 자, 그럼 이 원기둥 위에 어느 점에 있든지 Q가 어느 점에 있든지 이걸 만족한다고요. 근데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반지름이 4인 원의 원기둥. 그러니까 얘를 옆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 4. 반지름이 4인, 밑면의 반지름이 4인 원기둥이다. 그 원기둥의 옆면에 Q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길이는 얼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4가 된다. 그래서 얘의 옆면의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는 4의 제곱, 16, 4의 제곱 파이에다가 곱하기 높이 4 곱하시면 64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이해가 되죠? 이렇게, 잠깐만. 지금 제가 왜 4의 제곱을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자, 지금 부피 구하는 게 아니라 둘레, 이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둘레는 8파이죠? 8파이 곱하기 마지막 왜 이래? 4를 곱해서 32파이가 되겠네요. 그쵸? 옆넓이 구하는 거니까. 자, 수고하셨고 이번 시험도 꼭 잘 보시길 바라요. 화이팅!